시사 예능 시선 뉴스톡 회색 마이크 정남입니다. 선선해지는 바람처럼 모니터 속 부산 시민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다음에 하는 화끈한 부산 사람 맞춤 시민 농객이 되고 싶습니다. 고독설 시민 농객 MC 이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탕 발린 칭찬만 하지 않겠습니다.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고 싶은 팩트 체커 안상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두 친구가 옆에 있으면 진짜 세상 행복할 것 같네요. 한 친구는 맞춰주고 한 친구는 따박따박 짚어주고 빈틈이 없겠어요. 엇나갈 일도 없고요. 근데 요즘 날씨 너무 좋아요. 모기 잎도 비뚤어진다는 처서랑 또 하얀 서리가 내린다는 백로의 딱 중간 지점이잖아요. 아, 빨리 코로나19 확산도 좀 잡혀서 이 좋은 계절을 우리 부산 시민 모두가 좀 함께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따로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1단계 되면 할 거 버킷리스트. 뭐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시선 뉴스톡 스태프들 회식하고. 좋아요. 제발 이 차는 좀 노래방 가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요 카메라 뒤에 스태프들 다 좋아합니다, 지금. 예, 작가님이 제일 좋아하시네요. 예. 목에 한이 맺혀있어요. 진짜 평범했던 그 일상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옛날에 마스크 안 끼고 놀던 그 사진들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그건 나이가 들어서 그럴 거예요. 네. 뭐고 이거. 고독설 씨가 말한 그런 버킷리스트가 아마 전국 공통, 아니 세계 공통일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까 개인 간 불편함도 많고 그리고 피로감도 사실 많이 쌓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19가 종식되려면 지금의 이 방역 제한을 그래도 좀 더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코로나 없는 시대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산 시민들이 공감할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내는 시선 뉴스톡. 오늘의 첫 코너 출발합니다. 위클리 B급 뉴스 탑 3.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영업과 자영업자입니다. 특히 외식업계는 말 그대로 개점 휴업으로 문을 닫아도 손해, 열면도 손해라는 가슴 아픈 손익계산법이 들려옵니다. 오는 22일까지는 오후 6시까지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보니 이 문 닫거나 아예 폐업을 하는 음식점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임대료는 개개인 계약 문제지만 지자체나 정부가 어찌할 수 없다지만 업체 운영비나 상수도 요금, 전기세 이런 공공요금은 깎아주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 국간 좀 내서 세금 성실 납부자들 이때 좀 살려주는 거 있고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예? Show me the money! 초중고 개학이 시작되는 가운데 다들 거리두기 4단계인데 개학해? 학교가? 라고 물어보신 분들 당연하죠. 학교 갑니다. 확진자 조사 결과 초중고생 확진자의 50%는 가정에서, 22%는 지역 사회에서 감염됐고 학교 내에서의 감염은 15%로 상대적으로 적다는 근거 때문인데요. 그래도 등교는 안 된다. 아니다. 이러다가 애들 사회성이며 학습 결손에 큰일 난다. 가야 한다.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교육부 결정은 이겁니다. 얘들아, 학교 가자. 물론 단계별, 학년별로 다르니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학년에 우리 아이만 등교하는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등교하기 전 아침에 학생 자가 진단하는 건 잊지 마시고요. 차 한 대가 멈춰서고 경찰이 차 안 수색을 하는데요. 이분 급하게 흰 봉지를 찢어서 숨기려고 합니다. 차 안에서 나온 건 필로폰 4g과 주사기 39개. 40대 A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딱 걸린 겁니다. 이 마약은 복용하기 쉽게 정제나 캡슐 형태로 개량한 일명 야바라는 신종 마약인데요. 부산경찰청 강수대가 수사로 이 마약을 판매한 태국인 판매책과 투약한 사람 총 28명을 붙잡아 23명을 구속했습니다.
세상 살기 힘든 현실이 마약 투약 후 맛볼 수 있는 잠깐의 환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도 망치고 재산도 탕진하고 결국에는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지옥으로 빠뜨리는 것이 마약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네, 여러분은 지금 재미와 정보로 똘똘 뭉친 시사 예능 시선 뉴스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너 이어갑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예, 좋아요. 두 분은 빛이라는 단어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세요? 야, 이게 제가 이 시험을 치다 보니까 시험 칠 때 이게 답이 보이면 거기서 빛이 딱 나. 그래서 저는 이 빛이라고 하면 정답. 이게 막 떠올라요. 예. 배운 사람은 다르네요. 아니 이게 그게 하나로 틀리고 막 합격하고 불합격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인생 자체 고민이 달라요. 우리 고덕설 씨는? 저는 정남이 아나운서가 떠오릅니다. 제가요? 뭐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뭔가 사람이 후광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요. 말할 때 보면 야, 아부가 빛이 납니다. 손이 떨려 지금 말할 때 지금. 아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분이 아부를 잘 안 하는 분이에요. 진심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두껍다. 원래 두꺼워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예. 여튼 두 분이 이야기한 그 빛의 이미지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좀 긍정적이다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이면에 있는 부정적인 사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공해입니다. 빛, 공해. 빛공이에요. 네. 빛으로 뭐 하는 공예. 백남준 뭐 아트 이런 거 아이가? 아니 처음 들어봐가지고 원래 낯설죠. 소음이나 매연 같은 거를 공예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처음 듣고는 이런 낯선 단어가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에게는 좀 낯설 수 있지만 이게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빛이 공해가 된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좀 전에 뭐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모르니까 공예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환경이 오염되어 사람과 생물에 해를 끼치는 현상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결국 빛이 사람이나 동식물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빛하면 태양광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인간이나 뭐 동식물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생존할 수 있는 조건 태양광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냥 태양광뿐만이 아니고 인공적인 빛도 있다는 거겠죠. 예. 그렇죠. 이게 그럼 뭐 조명? 그렇죠. 예. 요 근래에 빛공해에 대해서 아주 시사적인 생각해볼 그런 계기가 된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판결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올해 3월, 그러니까 지난 3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2009년도에 시작된 판례예요. 피고가 어디냐면 해운대 아파트예요. 유명한 아파트죠. 네. 예. 그리고 원고는 이 아파트 인근 한 300m 떨어져 있는 M 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건 거예요. 소송 결과가 결국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납니다. 우와. 근데 방금 원고 승소라고 얘기하셨는데 원고 승소라 하면 빛공해를 입었다라고 한 M 아파트 주민들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 주민들이 이겼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인근 M 아파트 주민들이 그 아파트 외벽에서 빛이 반사돼서 자신들이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심각한 눈 번짐 피해가 생긴다. 일상생활에서 참을 수 있는 한도냐 아니면 이게 수인 한도를 벗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고 그래서 이번에 승소 판결이 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내 최초로 나온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네. 최초 판결. 네, 그렇죠. 이제부터는 그 좋은 판례가 되겠어요. 이게 선례가 되고 이제 판례가 되는 거죠. 예. 야, 근데 이게 얼마나 피해를 입었길래 소송을 낼 정도였어요? 이 주민들이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일몰 직전, 특히 일몰 직전에 이 아파트에서 반사되는 햇빛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거실에서 눈을 뜰 수 없고 그리고 그런 피해가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아파트 가치도 가격도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3심까지 간 거 보면 계속해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이게 뭐 M 아파트 주민들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심, 2심, 3심 과정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1심에서는 법원에서 일상생활에 방해받을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해서 원고 M아파트의 청구를 기각시켰어요. 그러니까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M아파트 주민들이 불복을 해서 항소심 2심을 간 겁니다. 2심을 갔는데 2심에서는 이 원심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시 판단해 보니 아파트의 빚공해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거를 저희들은 수인 한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견딜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하는 한도.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었고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는 이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네. 그런데 이 2심에서 조사한 결과 아파트에서 이 M아파트로 반사돼 들어오는 빛의 밝기가, 잘 들으십시오. 평당 1제곱미터당 6,983만 1,354 칸델라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빛 그 기준이 칸델라라고 합니다. 네. 보통 25,000 칸델라를 넘어서면 이 약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야, 아니 그러면 25,000 이상이 되면 불편함을 느끼는데 지금 조사한 바로는 빛의 밝기가 6,983만 칸델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심한 집의 기준으로 보면 최소 기준에 무려 2,600배나 심한 빛공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600배가 되면 어느 수준이냐면 앞이 잠시 안 보이는 수준. 네. 그래서 이런 2심 때 이런 이제 그 결과가 있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2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래서 빚공해로 인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선고된 거예요. 네, 1심에서는 M 아파트 주민들이 판결에 불복을 한 거고 2심에서는 시행사가 불복한 거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럼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지금 들어보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또 시선수톡의 브레인이자 최고 배운 사람 아닙니까? 제일 공부 많이 했는데, 아까 막 시험 막 갑자기 막 문제가 보이면 빛이 온다 해서. 근데 보실 때 변호사님은 이게 원고 승소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사실 저도 이거 잘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다가 이번에 대법원 선고가 난다고 해서 조금 이제 그 기사도 보고 했는데, 사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법조인으로서 대법원에서도 승소 판결이 날 거라 봤고, 그리고 요새 우리가 보면은 뭐 지구가 온도가 올라간다 해서 환경오염 이런 거 얼마나 관심을 가집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도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원에서 이런 빚공해 손해배상 인정한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지금 시대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판례가 생긴 거잖아요. 문제는 부산의 고층 빌딩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소송이 줄줄이 사탕이겠어요, 그럼? 네. 아까 보니까 한 집당 132만 원에서 678만 원씩 했는데, 이게 겪어본 고통에 비하면 좀 너무 적다? 뭐 해볼 만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이런 소송을 해보면 특히 그런데, 이게 피해자분들이 당한 피해에 비해서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뭐 일명 본몰이 터졌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런 뭐 초고층 빌딩이나 이런 아파트 피해를 입은 분들은 아마 관심 있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부산뿐만 아니고 각 도시들마다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지자체와 그리고 의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도시개발로 신도시가 형성되고 인구가 늘면서 생활환경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정구 평택시의원은 평택시에 접수된 생활환경 민원이 연간 평균 1,000건 정도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축사나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공해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 밝은 조명 때문에 발생하는 빛 공해 등입니다. 수면장애, 어린이들이 성장방해, 눈 건강 악화뿐만 아니라 멜라토닌 분비 억제로 암 발생률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눈, 코, 귀 등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감각공해의 증가는 발전해가는 우리 평택시의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는 대법원에서 서울에 있는 네이버 사옥 있죠. 네이버 사옥에 대해서도 빚공해 판결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아니 이거 네이버도
저 건물 워낙 많이 나오가 전면 유리잖아요, 이게 완전히. 근데 네이버 건물 피해 보상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던데. 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의미 깊은 판례 같은데 이게 대법원이 빚공해 아까 우리가 빚공해 손해로 인한 배상을 인정하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 판례는 빚공해로 인한 손해배상도 인정을 하면서 빚공해를 막을 수 있는 빚반사 예방 시설을 검토하라는 그런 판단까지 해서 한 단계 더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 1심 재판부가 판결 당시에 건물 외벽에 창문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뭐 필름을 부착하든지 커튼을 부착하든지 이렇게 해서 빛 반사를 최대한 막아봐라. 이런 식으로 예방 조치를 그러니까 방안을 한번 제시를 했다는 게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예. 이쯤에서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분이 볼 때 대법원에서 빚공해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잖아요. 이런 대법원의 판단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둘, 셋.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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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 것 같아, 회색 마이크는? 아, 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골목 이렇게 나가서 잠시 그 눈부심도 굉장히 눈에 피로감이 쌓이는데 일상생활에서 그 정도의 피로도를 느꼈다면 진짜 그 정도의 배상 가지고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이게 이렇게 지으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엄청 있어 보이고 사실 우리 지나갈 때 막 랜드마크 해갖고 이러는데 진짜 보면 막 와 저기 들어가고 싶다 이런데 근데 결국이 뭐냐면 좀 고급스럽기 때문에 콘크리트보다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안정적이라고 하대요. 이게 이렇게 지어놓으면 근데 결국 일종의 플렉스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가고 show me the money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결국 그거지. 근데 이게 사람이 그런 건 자기들은 좋은데 주변 사람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거나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1차 경종이었다고 한다면 2차 경종을 울린 건 바로 우리 부산시였습니다. 부산시 나섰어요. 네, 그럼요. 부산이 또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빚공해 방지법이라는 것이 마련돼 있는데 5년마다 새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 상위법을 두고 시와 도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는데 부산은 2013년에 빚공해 방지 조례가 제정이 됐고 2015년에 한 번, 2020년에 한 번 이렇게 총 2번의 관련 용역이 실시가 됐습니다. 이 보고서가요. 2020년 부산광역시 빚공해 방지 계획 종합 보고서인데 무려 200쪽에 달하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쭉 보시면 핵심 내용은 1종에서 4종까지 등급을 분류해서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을 설정하고요. 어느 지역의 빛과 조명은 뭐 어디까지라는 이런 기준을 마련해 놓은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조명 환경 관리 구역에서 규제를 받는 빚공해 종류가 4가지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빚공해 종류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침입광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눈부심이라고 있고요. 산란광이라고 있고 그리고 군집된 빛이라고 하는데 요건 아마 그 자막을 넣어 주실 거예요. 그 종류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뭐 지식상 참고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빛반사 공해에는 종류가 없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예리한 지적. 이 문제는 사실 건축물이기 때문에 여러 복합적인 법적 문제로 이 빚공해에서 빠져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조금 전 고덕설 씨가 지적했듯이 이번 조명환경 관리구역의 규제에는 빚공해가 빠져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대법원 판례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판례라는 것이 다음번 비슷한 사건에 큰 영향을 주나요? 이게 판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판례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사법시험 준비할 때 거진 사실 공부의 80%, 90% 이상이 판례 공부예요. 그만큼 판례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직에서 일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판례를 공부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 검사, 변호사 할 거 없이 그냥 법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제일 처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는 게 뭐겠습니까? 법을 먼저 봐요. 이 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안 하는가. 그리고 다음에 찾아보는 게 판례예요. 왜 그러냐면 법은 아무리 구체적으로 만들어도 그
불비라는 게 있어요. 법이 모든 걸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에서 이거를 뭐 바로 이렇게 적용을 못하는 것들은 결국 판례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아요. 그렇죠. 가장 그 비슷한 사건의 판례가 어찌 보면 리딩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빅공에도 이제 예를 들면 검사를 해서 그 일상생활 하기 힘든 수요난도를 넘어서는 아까 뭐 25,000 칸델라가 기준이 된다 했으니까 그거를 넘어서 버리면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했지 않느냐, 우리도 인정해달라 해버리면 판사들은 이 판례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좀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뭐 오늘 내용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여물면한 사자성어가 딱 생각이 나요. 오늘 문자 한번 쓰는 겁니까? 계속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유불급. 계속 강조해야 돼.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라. 예, 진짜 과유불급. 근데 지나치게 많이. 네, 맞습니다. 넘치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이 빚에 대한 과유불급뿐만 아니라 문명 역시 과유불급으로 기후위기도 이제는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현상이 사실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 때문에 가져온 비극이긴 한데 또 우리 인간이 사피엔스 알겠습니까? 사피엔스 이거 안다.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 맞죠? 그거 많이 하시네요. 아니 재수지. 네, 학구적이고 거국적인 시선 뉴스톡. 오늘은 부산의 빅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민들이 요구해야 거대한 조직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좀 느낀 게 사실은 이런 노래가 하나 떠오르네요. 저 미리 얘기합니다. 지금 계속 비난이 폭주하는데 네, 미리 각오를 하십시오. 그 노래가 감독님이 좀 최대한 기술을 써서 네, 뭐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박보검 씨 CG로 얼굴을 얼굴 2개 들어가야겠네요. 몸까지 다 하려면 이거 와 이래 덤비노 오늘. 오늘 한번 쑥 때만 또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알았어요. 박보검이라 하고 예.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요. 죄송합니다. 네,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중에 별 같이 안 볼 권리도 있는 거죠? 제가 없어도 만들어 드릴게요. 네. 우리 고독설 씨의 바람처럼 빨리 좀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선 뉴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더 신선한 질문과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